오늘은 이야기 속 법 이야기 로스토리 시간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인데요. 줄거리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당나귀 귀만한 왕의 귀를 가리기 위한 모자를 만들었던 장인이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자 대나무 숲에서 계속 그 목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자 장인의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훼손 아니고요. 훼손 아닙니다. 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데요. 그 명예가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며 들었던 친구의 비밀을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성원해주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받으시고 아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토리 속 법 이야기 로스토리 선녀와 나무꾼 동화인데요. 줄거리를 요약하면 나무꾼이 사냥꾼으로부터 쫓기던 사슴을 구해주었고 사슴은 선녀가 목욕하는 노천탕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숨겼고 결국 선녀는 나무꾼과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꾼은 옷을 숨겨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고요. 결혼하지 않으면 옷을 주지 않겠다고 했네요. 참... 범죄자죠? 나무꾼의 행위는 감금죄와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억지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범죄이고요. 강요죄는 의무가 없는 행동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하나 더해서 사슴도 참 미친 포유류. 사슴은 나무꾼의 범죄를 도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무꾼의 범죄 행위를 옆에서 부추겼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강령하시고 번창하시고 기쁨 넘치시고 축복받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로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흥부와 놀부 동화인데요. 줄거리 앞부분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놀부와 흥부는 형제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또한 흥부가 놀부 집에 와서 쌀을 달라고 하자 놀부와 그의 아내가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렸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흥부의 뺨을 때린 놀부와 놀부의 아내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다른 사람을 때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참고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특수 폭행죄가 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주걱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편집자와 함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살아있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오늘도 기쁨 넘치시고 평안하시고 신의 가호가 있으시고 가정 화목하시고 기쁨 넘치시고 축복받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로스토리 흥부와 놀부 2부인데요. 줄거리 뒷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놀부는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이 배가 아파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렸고 제비가 가져다준 박 속에서 나온 도깨비들로 인해 놀부는 결국 망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의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겁나게 기네요. 약칭으로는 야생생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멸종위기 1급에는 여우, 호랑이, 두루미 등 우리와 익숙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을 동물원이나 책에서만 보면 안 되니 산림청 다니는 제 친구의 사돈의 동네 친구의 손자분도 놀부를 고발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환경보호에 동참하도록. 근데 편집자 너 오늘 종이컵 몇 개 썼니? 오늘도 즐거우시고 격려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토리 속 법 이야기 로스토리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40명의 도적들이 사람들을 약탈하여 금은 보화를 동굴에 숨겨놓았습니다. 알리바바라는 청년이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40명의 도적들은 특수 강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는 범죄인데요. 2명 이상이 함께 강도를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요즘 은행 강도가 왜 줄어들었는지 아시겠죠? 또한 알리바바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록 도적들이 훔쳐온 금은 보화이기는 하지만 내 자전거를 남이 훔쳤다고 자전거를 막 훔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사랑해주시고 즐거우시고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토리 속 법 이야기 로스토리. 오늘은 춘향전 이야기인데요. 줄거리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전라도 남원의 이몽룡 성춘향 커플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몽룡은 미래를 약속한 채 가족을 따라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동안 남원의 사포로 부임한 변씨는 춘향이에게 수청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절한 춘향이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고 중범죄 검사또는 수청을 들라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춘향이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면서 수청을 강요하였네요. 이러한 행위는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을 넘버원이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청이라니요. 요즘 시대였으면 전 세계가 경악하고 미국이 깜짝 놀라고 일본이 벌벌 떨고 중국이 뒤집어질 뉴스죠. 오늘도 부자 되시고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고 행운 있으시고 건승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춘향전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거리 일부를 잠깐 소개하면 이몽룡과 성춘향은 둘 다 이팔 청춘의 나이였고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충분히 결혼할 나이였다고 하니 같이 큰 그림도 그리고 놀랍게도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2007년생 돼지띠 중학생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만 18세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상 성인이 되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춘향이의 어머니인 월매와 이몽룡의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동화들은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는데요. 현실은 동화처럼 간단하지가 않고 물론 몽룡이는 장원급제한 공직자니까 육아휴직 하면 되겠네요. 오늘도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영육 간의 평화가 있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우시고 평안하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토리 속 법 이야기 로스토리. 옛날 어느 나라에 백설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과 재혼한 왕비는 진실을 말하는 거울에게 매일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라며 물었고 왕비마마가 제일 아름답다는 답변을 받으며 만족하였습니다. 백설공주가 성장하면서 거울로부터 백설공주가 제일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건넸고 백설공주는 그것을 먹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건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독이 든 사과를 건넨 왕비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왕비가 살인범인지 살인미수범인지 판단하는 거는 나중에 알아볼 거예요. 그나저나 맛있는 사과가 갑자기 먹고 싶네요. 다만 참외가 내림세니 오늘은 K과일인 참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백설공주나 왕비도 참외는 못 참지. 오늘도 웃음 가득하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즐거우시고 번창하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토리 속 법 이야기 로스토리. 백설공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독이 든 사과를 먹고 기절한 백설공주를 이웃나라의 왕자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백설공주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백설공주는 왕자의 입맞춤에 깨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자의 행동은 준강제추행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이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절해 있는 사이에 본인의 동의도 없이 입맞춤을 한 것이니까요. 동화라서 그렇지 사실 지금 보면 누가 봐도 범죄죠? 다만 왕자의 변호를 맡을 변호사라면 음흉한 마음으로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주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라는 주장을 하여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판사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오늘도 서로 사랑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 화목하시고 번창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청전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심청의 아버지 심학규는 눈이 보이지 않아 신봉사로 불렸습니다. 스님은 심학규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불공을 올리면 눈을 뜰 수 있다 하였고 300석을 내겠다고 시주책에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주겠다라는 것은 민법상 증여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즉 말로만 주겠다고 하는 건 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심학규의 경우 시주책에 서면으로 남겼네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심학규가 말한 300석은 48,000kg 48톤이네요. 300석이면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참으로 쿨, 섹시한 심학규였네요. 공양미 300석 즉 48톤을 계산해보면 어림잡아 막걸리 750ml 한 통 기준 44,800통의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미쳤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두루두루 보살펴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청 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물로 쓸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심청은 상인들을 찾아가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여고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계약, 누가 봐도 비인간적이죠.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심청이는 인당수의 제물이 될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가는데 제갈량처럼 만두라도 좀 빚지 너무하네 정말. 또한 심청이는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인 심학규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네요. 심청이 본인이나 심학규는 상인들과 심청이 사이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허락 없이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는 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반면 심청이의 효심이 좀 너무 엇나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실 수 있을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도 기쁨 넘치시고 배려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즐거우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스토리 속 법 이야기 요스토리 시간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부산의 준영이부터 마포의 소현이까지 문화 경상도 제작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지가는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작자 미상의 고대가요입니다. 원작과 현대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법적으로 보면 무언가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는 말을 했네요. 이러한 행동들은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얹어서 해석을 해보면 공갈죄의 미수에 해당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태우겠다, 태워서 먹겠다 라는 흉악한 협박범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다 집안에 거북이 한 마리씩은 있으시죠? 요즘 안 그래도 끔찍한 묻지마 사건들이 많은데 잘 간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거북이 신령의 가호가 있으시고 건강하시고 사랑해주시고 돈 많이 버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 황조가입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논이는데 외로울 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하면 유리왕은 왕후 송씨가 죽자 일부 다처제 특집으로 두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후처로 삼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치희에게 한가의 비첩으로 무례함이 어찌 이리 심한가 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치희는 궁을 나갔습니다. 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치희는 배우자를 두고 도망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네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치희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 출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거기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범죄는 좀 그러면 안 돼. 오늘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 유지하시고 행복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건강하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토리 속 법 이야기 로스토리. 오늘은 연대 미상의 공무도화가입니다. 황조가와 함께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작과 현대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오. 그대 결국 물을 건너셨도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하고. 법적으로 보면 백수광부가 사망하였으니 상속이 개시될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첫 번째 직계 비속, 두 번째 직계 존속, 세 번째 형제 자매, 네 번째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순서입니다. 백수광부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친척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텐데요. 당시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없었으니 더욱 골치가 아파지겠네요. 조만간 상속에 관하여 설명하는 영상도 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수하시고 축복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도 화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건강하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토리 속 법 이야기 로스토리. 오늘은 구지가의 확장판 해가입니다. 해가는 작가와 창작 연대가 모두 미상인데요.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다른 이의 부녀를 빼앗은 죄가 큰가? 내가 만약 거역하여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부어 먹으리라. 법적으로 보면 수로를 납치한 거북이는 약취유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북이가 수로와 결혼을 하려고 납치를 하였다면 다소 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수로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해외로 데리고 갈 목적으로 납치를 하였다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은 육지에서 받아야겠죠 뭐. 거북이가 스스로 수로를 풀어주었으니 형을 감경할 여지는 있겠네요. 아무리 마음에 들었어도 납치라니. 납치범 해룡에겐 어떤 형량을 주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십장생 중 하나인 거북이한테 무기징역을 주면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오늘도 장수하시고 축복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 화목하시고 신경 써주시고 즐거우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고맙습니다.